그리고 지금 당장 궁금한 점들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와 계시니까 물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은 뭐 답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분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 김익환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호공과대학교 김익환입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그 문화 자원을 주제로 조성되는 이 문화공원이 지역민에게는 그 휴식이나 그 다음에 그 우리 교육 체험의 장으로 이용이 되고 또 외지인들에게는 홍보나 또 지역의 관광 그 자원으로 활용되는 아주 주요한 그런 도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도시에서는 이 문화공원 그 조성에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포항시, 경주시는 물론이고 안동, 영주, 심지어 그 어성군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이 문화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미시는 그동안 각종 그 문화사업을 활발히 이렇게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공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에 고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 주변 공연과 연계해서 이 문화공원이 조성되게 돼서 참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 패널이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이 공원 입지와 관계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입지 조건을 보면은 그 토지 이용 면에서 아마 그 해발이 좀 높고 경사지가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흔히 가용용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유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적잖이 좀 문제점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사실 이 지역이 금호산과 접해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성 중인 그런 박 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과 연계이기 때문에 우선에 이 금호산 훼손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이 같이 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접근성인데 접근성을 들다 보니까 우리가 IC에서 거리들을 만들고 또 옆과도 거리가 짧고 해서 접근도 상당히 괜찮다 해서 아마 그 입지로서는 그런 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바로 옆에 지금 조성 중인 박정희 생가 주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에 그 사업 내용이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또 사업 내용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그게 어떤 중복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그 공원의 성격에 따라서 한 공원으로 좀 집약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은 우선에 제일 큰 문제가 아마 그 공원 그 전면에 있는 우리가 박정희 도로죠. 그 새로 이제 확정합니다만은 그 도로하고 철도 사이에 그 이제 자연 녹지들이 있는데 좀 이전에 들다 보면은 아래 도로를 뚫고 해서 아마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간에 그 도로 옆면에 우리가 좀 무질서하게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저는 이 지역의 정비가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도 지역적인 조건으로 상당히 그 한정이 되어 있고 확장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은 같이 그 앞에 있는 이 지역도 공원과 연계해서 뭔가 어떤 시설지구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도 앞으로 도시 기본 계획을 담아야 다음에 우리가 또 관리 계획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참 가능하다면은 이번 기회에 그 지역도 포함해서 또 종합적인 개발 결소를 위해서
같이 도시 기본계에 담았으면 합니다만은 아마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뭔가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옛날에 토지구획 정리사, 지금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입니다만 해서 사고 상모동이 잘 정비가 되고 그 주택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다 보니까 이 지구에서 이제 연계되는 그 도로들이 없다. 그래서 그 왜 없냐 보니까 결국 이제 경부선 철도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에서 이 공원을 좀 접근할 수 있는 뭐 철도의 오버브리지든 지하든 간에 어떤 연결 도로가 좀 설치가 되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 앞에 그 들다 보면은 그 도로도 없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개발시킬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그 우리가 공원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도입시설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 그 문화공원도 안에 보면은 교육관을 비롯해서 여러 어떤 도입시설들이 많이 도입이 되는데 중에서도 이 교육시설, 그다음에 뭡니까 그 홍보, 교육시설 이런 시설들은 오히려 그 공원 밖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지를 좀 개발해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개발하면 어떻겠나. 또 그걸 끄집어내야지. 아마 현재 그 공원에 유휴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도 확보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까 앞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좀 집적을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교육도 지금은 완전 국제 아닙니까? 이제 좀 이 새마을 사업도 이제 국제화 새마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화에 대응하는 그런 교육 혹은 연구 이런 어떤 집단 시설 특화지구로 좀 개발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문화공원 조서는 바로 그 인접한 그 금호산 도립공원하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리사라든가 모래정 등이 전통 불교 문화권 저희 그 구미에는 몇 개의 어떤 체험 문화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구미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첨단 이제 산업권 이런 것들과 연계했을 때에 이 문화공원이 관광 자원으로서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런 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관광 형태가 체험형 그 관광이 이제 각광을 받고 각 지자체에서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이러한 체험형 어떤 관광이나 시설 산장이 이제 빈약하고 해서 뭐 주변에 물론 뭐 우리가 그 뭐 자연체험관의 등등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좀 연계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또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또 이걸 우리 흔히 이제 관광 벨트 구축에 몇 번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저 도리사랑 뭐 모래정 등 그 불교 전통 불교 문화권, 그다음에 옥성에 가면은 이제 하회단지나 자연이 많습니다. 이걸 자연 체험권입니다. 여기에 뭐 금호수호라든가 동남수호 등 전통 문화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에 구미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그런 첨단 산업권 이런 것들과 연계한 관광 루트를 개발하면은 아마 체류형 관광으로도 충분하게 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구미가 지금 낙동강 수계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시장님 뭐 일부 간부들이 카나다 가서 그 뭡니까 소경 공간 벤치마킹도 하고 앞으로 이걸 개발했다고 하고 참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상당히 환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수계에 들어서는 그 대형 그 복합 레저파크하고 또 연계해서 이걸 하나의 관광 별도로 구축해서 뭔가 관광 자원화까지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단순하게 우리 지역민만 우리가 쉬고 그걸 뭐 관찰하고 거기에 체험하는 게 아니고 외지들과 지금 도시는 뭡니까? 이벤트가 외지를 끌어들여 관광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구미도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시발점으로 지금 있는 이 문화공원이 아주 지대한 그런 어떤 그런 지역의 어떤 발전에 어떤 그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하나의 도시 시설이라는 걸 생각해서 이걸 제가 좀 주장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접근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우리가 많이 얘기도 되겠습니다. 우선에 외지인들은 뭐 우리 KTX가 아닙니까? 그래서 김천구미역 KTX 역사로부터 어떻게 접근을 시키는가? 이거 뭐 도로 개설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뭐 관광 전용 서툴버스 운영한다 해서 하든가 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좀 개발해야 되겠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새 뭡니까? 요새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전거의 전용 도로가 반드시 증대해야 된다는 게 필수적인 어떤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화공원이 문화공원성 머물지 않고, 물론 구미시를 대표하고 구미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하게 이제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문화공원 조성이 이게 뭐 단위 시설 계획입니다. 해서 뭐 이것으로 해서 뭐 도시공간 전체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 공원이 구미시 지역 발전의 어떤 그 잠재 자원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공원 입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그 미래지향적인 그 공간 정비가 이루어지길 또 주문하면서 제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박수 소리가 조금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힘차게 일나가게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에 계시고 구미에 도시계획위원을 오래 하시고 해서 소상한 부분까지 이렇게 두루장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본다면은 이번에 입지 조건은 약 7만 평 정도 되어 가지고 넓다면 넓고 좁다면 별로 좁은 그런 게 됩니다만 상당한 가용 면적이 있으나 이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새마을운동도 이 테마공원은 아주 최적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생가 조성과 관계해서 이번 테마파크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도동 쪽에는 뭐 거의 잘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접근도가 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 관광 자원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봄직하고, 특히 이 낙동강 수계 대형 프로젝트 같은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그 자원화할 수 있는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도 함께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토론해 주실 분은 우리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한수 교수님께서 이 도시계획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 김한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사실은 이 도시기본계획은 좀 전에 김갑수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할 이야기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오늘은 그보다도 일부 변경, 제목을 가만히 보면은 구미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다뤄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공원에 대한 내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축소된 그런 기본계획의 공청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구미가, 저도 이게 구미구에는 처음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다가 길을 물어서 좀 왔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포항도에 이제 잘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미가 사실은 제일 중심지가,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되는 게 경상북도입니다. 아마 경상북도의 중심되는 구미시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삼성 스마트폰, LG TV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품이구나 하면서 아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전자제품 쪽이고요. 그다음 문화정신적으로 하는 수출 항목도 있습니다. 한류스타입니다. 인기 가수들이 노래, 그다음 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가 중심이 되고 있는 바로 이 경제적인 정신,
그 새마을 정신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금 수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으라 봅니다만 경상북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아주 특히 이제 좀 못 사는 동네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구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정말로 긍지를 가지고 구미 시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 중심적인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공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지금 생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연결해서 여기 나와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와 박람회 및 기념공원 조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념공원 안에 있는 토지 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그 배치랄까요? 마을이 여기 있는 게 좋겠느냐? 조금 전에 김가연 교수님은 구미시 전체를 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정희 이 새마을의 기본적인 캔두입니다.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면 된다. 아는 거죠. 그 새마을 운동도 하면 된다. 그래서 체육종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해서 지금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정신을 가지고 교육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이라는 것은 마을을 새롭게 고친다는 것이 쉽게 풀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못 사는 데에서 좀 더 이렇게 몸이 좋고 생활하기 좋고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유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 여기에 그 분별 계획이라든지 이제 토지 이용을 보면 너무 산뜻한 것 같아요. 첫째 그 명칭 자체도 보면 너무 현대식으로 좀 붙여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광장도 사실은 물론 이제 한문입니다. 이 광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도 있나 있으리라 봅니다. 마당도 우리나라 말이고요. 또 더 시골에 가보면 구미에도 어떤 그러한 사투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 자체를 마당이라든지 안뜰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명예의 전당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돌담, 지붕, 새마을 노래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을 좀 뽑아서 사용을 하면은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어를 뽑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있는 토지 이용 자체의 컨셉을 새마을로 끌고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명칭도 그쪽으로 좀 가면 좋지 않느냐 수도라는 그런 개념보다 우물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배치 상황을 보면 PPT 자료 17쪽부터 18쪽이 지금 그 배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재현촌 이렇게 제일 위에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 테마파크는 이 공원 자체는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전시 효과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든 간에 전시 효과도 중요하지만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정신으로 갔다 하는 그런 체험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주면 좋겠나. 그래서 전시 공간보다도 체험 공간이 중심이 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현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옛날에 처갓집을 아마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현도 재현이지만 오히려 재현을 하더라도 그 어떤 일부에는 다시 짓고 부수고 다시 짓고 하는 그런 어떤 체험의 장소도 좀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새마을이라는 것은 냄새가 나는 동네입니다. 도시에는 냄새가 나면 안 되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새마을은 냄새가 났습니다. 닭 냄새도 났고 돼지 냄새도 났고 소리도 들리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오물을 갖다 부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사육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장소도 조금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야안이 있는 그 토지 이용 구상 자체를 좀 이렇게 전시 효과라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체험적으로 조금 재구성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뒤섞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으로 해서 좀 하면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외국에서 특히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의 민속촌에는 다 가보면 다 있습니다.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배틀 짜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시관에 가보면은. 그 똑같은 그 전시관 꾸미에 만들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 그래서 긍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마을의 체험관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을 재구성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용을 잠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구미시는 IT 산업의 세계화 이거는 뭐 수준을 이루었다 할 만큼 이렇게 만족스럽고 또 새마을정신의 세계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고 또 문화중심의 세계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좀 더 그 문화의 냄새가 나는 이 테마공원 내부에 용어 쓰는 그 자체도 뭐 광장이라든지 이런 신식마보다는 무슨 마당이라든지 이런 이 고풍이 넘치는 이런 용어들을 한번 사용해보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또 들어오는 시설 가운데서는 이 전시공간이라는 것보다는 이 체험공간으로 조성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한 번 남으셨는데 이 권영길 교수님께서는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그 리조트 개발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상당히 조예가 깊습니다. 독일 슈르트가르트 대학에서 박사 이름 받으셨는데 이런 그 테마 공원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론적으로 상당히 밝으신 분인데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구 한의대학교 권용일입니다. 지금 소개하시면서 테마파크라는 이런 쪽에 이제 말씀해주시고 좀 기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앞에서 두 분께서 이미 이 공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과 관계한 어떤 입지적인 문제 또 그리고 토지 내부의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을 쭉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피해서 앞으로의 도시 기본계획이 나갈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도시들은 특히 유럽의 도시와는 상당히 다른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도시의 발전 속도 또 국가의 경제 발전 어떤 단계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따라가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자꾸 다른 어디 가서도 이런 말씀 잘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도 좀 어떤 수요만 충족해주는 그런 식의 개발을 좀 탈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TV나 아니면 영화라든지 또 잡지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유럽의 도시들 보면 예쁘다 나도 저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밀도가 산까지 포함해서 실제 개발 가능한 면적만 따지면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도 거의 밀도가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단독주택에서 살면 우리는 아파트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장하는 뭐냐면 다 아파트는 짓지 말자는 거죠. 독일처럼 아파트가 아주 적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단독주택이 적더라도 아파트가 많더라도 또 독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네덜란드나 어떤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 갖고 있는 그 요소들을 한번 접합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은 선진국들은 이미 한 50년 전 그때 빨리 보면 50년 전 늦게 보면 30년 전부터 이미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개발해서
환경이라든지 또 인간이라든지 이런 쪽을 넘어갔습니다. 에너지라든지. 이제는 우리도 일본에 얼마 전에 뭐 봄입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사태도 있었지만 이제는 뭔가 한번 다시 고민해볼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미래를 향한 도시계획의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한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 순응력 개발입니다. 구미는 그런 경우는 잘 못 봤는데요. 다른 도시 가면 구릉지 한 밑에서부터 따지면 한 50m에서 한 7, 80m 정도 높이 되는 이런 구릉지를 개발하는데 아주 가보면 옹벽을 뭐 높이 10m, 15m짜리 옹벽 치면서 이렇게 아파트 짓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그런 도시가 하는 거죠. 산이 높으면 산림도 가지고요. 경사지도 가지고 또 그 경사를 이용해서 또 아파트가 아니라 적합한 유형의 주택들이 또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테라스 하우스로서 한 채 10억씩 팔고 있는데 그것이 고급주택이 아니라 실제는 지형 순응형 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택 건설업자들이 새로운 뭔가 주택 유형을 만들면서 이건 고급주택이라고 자꾸 주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고급주택이 아니고요. 그게 일반 그냥 주택입니다. 근데 단 지형을 고려한 주택 뭐 이런 형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지형을 무시하고 계획하지 말고 지형에 맞게 지형이 경사가 있으면 경사가 맞게 직선도로가 아니라 곡선도로 만들고 거기 고층 아파트 힘들면 뭐 저층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일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넣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토지 개발하는 비용도 줄이면서 어떤 우리 제품 고려부터 전해오던 그런 진액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깨지 말고 고유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사상도 이어가면서 얼마든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태자연도라든지 녹지자연도라든지 또 지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존이 필요하거나 또 보존할 가치가 높은 이런 것은 원형대로 보존해 가면서 그 어떤 개발하는 것을 좀 어떤 파괴시키는 것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원절약형 도시입니다. 지금 서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도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싶다고 느낄 만한 도시를 이미 만들기는 이미 경계점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다른 도시에 투자하면 그 비용보다 몇 분의 1로만 투자해도 훨씬 좋은 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미도 그렇게 서울과 같은 도시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좀 수정을 해서 앞으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될 것인가. 근데 미래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다. 서울처럼 그런 도시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살기 좋은 도시여야 다른 시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서울은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권은 점점 늘어나지만 서울 자체는 줄어듭니다. 왜? 서울에 살기 불편하거든요. 집값 비싸고 공기 더럽죠. 어떤 질병의 발생률 높죠.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점점 가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자연절약형 도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토지 수요도 이제는 좀 줄여야 되겠다는 거죠. 무작정 외곽지에 대규모 개발하는 것을 좀 줄여서 외곽지는 좀 시골스러운 분위기도 좀 가지면서 주택단지도 만들고 또 도심 근처는 또 밀도도 높여야 됩니다. 과거에 단독주택지들 우리 60년, 70년대, 80년대까지 개발되었던 단독주택지들은 오히려 밀도를 좀 높여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 개발 강도를 높일 곳과 낮출 것을 좀 구별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소비 감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난이 눈앞에 와 있어서 지금 저희들 오늘 뭐 이런 자리에 와서 넥타이 메고 왔지만 사실은 평소에는 넥타이 저 같은 게 안 메거든요. 오늘 뭐 국장님도 다 안 메고 오셨는데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에너지 절약의 한 방편이지 않습니까? 도시에도 에너지 절약이 이게 가능합니다. 인공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쪽에서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건축을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에너지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또 이것과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도시계획에서는 직주 건전평 도시입니다. 지금 대구도 그렇지만 구미도 토지 용격을 보면은 동쪽에 이렇게 쭉 공단들이 많죠, 그죠? 서쪽은 주택단지가 많고. 자,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 절약 기능 도시에서는 사실 반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출퇴근하는 건 어떻습니까? 공단 옆에 대부분 살기를 꺼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공단은 과거의 공단과 다릅니다. 70년대에 매연이 부풍 나던 그런 산업단지와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구미는 전자산업 위주여서 또 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도시계획 개념이 뭐냐면 이 직장과 주거를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는 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또 도보로 통근을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도시계획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를 안 타니까 도로도 많이 필요 없고 또 매연도 안 나오고 그럼 훨씬 대기도 깨끗해지고 이래 되겠죠. 소음도 안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어떤 앞으로 도시계획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구미의 어떤 미래상이 지금 세 가지입니다. 첨단 전자산업의 메카, 활력 있는 젊은 도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청정 생태 도시. 자, 굉장히 좋은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이 청정 생태 도시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 어렵지만 규모가 워낙 크고 해서 구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도시를 만들어가면 소득이 높은 제1의 도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내에서 앞으로 살기 제일 좋은 도시가 아마 구미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인간 중심의 도시입니다. 지금은 인간 중심의 도시가 아니고 차량 위주의 도시입니다. 그죠? 이때까지 주민들은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옛날에는. 좀 차가 좀 많이 다녀서 도로가 지금 제한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도로 확장해야 되고 도로 새롭게 또 개설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했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도시들은 그게 아닙니다. 차가 막히면 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뭐냐면 승용차는 타기 불편하게 만들어주지만 대중교통은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줘라. 그것이 도시계획 방향입니다. 그러면 불평을 사람 제기하면 어떻습니까? 차량 승용차 타지 마세요. 대중교통 타세요. 얼마 편합니까? 얼마나 비용이 적겠습니까?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도 좋고 우리 도시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차량 위주의 도시가 아니라 보행자 위주의 도시.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전거 타기 보급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이것을 도시 내부로 이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경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자,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명입니다. 야간 조명, 물론 야간 조명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야간 조명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가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입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은 정말 꼭 필요한 장소 또 위치에만 하고 나머지는 야간 경관은 절제해야 됩니다. 또 뭐냐면 경관은 그럼 경관의 제일 우선 요소는 건물이거든요. 그럼 건물 하나하나가 예쁘다기보다는 건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도로변이라든지 하나의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관적으로 우수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경관적으로 자랑할 만큼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고층 아파트만 많이 세웠지 대구 같은 경우는 그것도 부족해서 50층이 넘는 주상복합 건물, 주상이란 말만 붙였지 사실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법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서. 이걸 만들어 놓고는 아름답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물론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을 할 때 홍콩이라든지 부산처럼 해안가라든지 이런 도시는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고층을 지어서 야간 경관 바닷가에서 홍콩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문헌상에 보면은 그런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야간에 홍콩 앞바다에서 배 타면 유람선 타면서 홍콩 야경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어떤 계획하에서 건축물 높이도 제어하면서 또 우리가 대구가 구미 같은 경우 금호산도 있지 않습니까? 금호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 높이로 어느 위치에서는 고층을 응해주고 어느 위치에는 저층을 고층을 불허하고 하는 이런 정책들 물론 경관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못 봐서 이야기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요소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자연순환형 개발, 자원절약형 도시, 직주 근접형 도시, 인간 중심의 도시, 그 다음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 이 5가지 요소가 포함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살기 좋은 구미 건설의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이 5가지를 한 제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마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두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이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도에 20년 향후 20년 뒤에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다시금 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금 전 권영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요를 찾아서 개발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다. 그래서 자연 순응형 도시라든지 자원전략형 도시, 에너지 소비 감소 도시, 인간 중심의 도시, 경관 도시 등 이렇게 건설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다음 구미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한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교통공학 전공입니다. 교통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멘트를 하고 난 뒤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라든지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또는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미시가 과거의 구미시로 있다가 행정구역 확장으로 인해서 인동이라든지 외관 쪽에 그리고 안동 쪽, 선산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구미시가 행정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교통의 네트워크가 잘 되지 못한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교통공학 전문가로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이 테마공원과의 연결성이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 구미시 내 오래전부터 구미시 자체에 있던 계획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지고 도로가 건설되었고 하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은 이 테마공원 주변의 교통 문제는 나름대로 정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난 뒤에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나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기본계획에서 결정돼야 도시관리계획에서 그것을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비되어야 도시기본계획에서 테마공원이 조성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권영일 교수님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구미시는 행정구역이 사실상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시내버스에서 오지 노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지 노선도 많고 오지 노선이 많다는 것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보조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구미시 같은 4만 불 정도의 이런 구미시는 새로운 신교통 시스템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먼 부분에는 흔히들 노면전차라고 하는 그 트램이라는 것도 한번 건설해 볼 필요가 있고 도청 신도시에 지금 현재 그 신교통 시스템 트램이라는 걸 지금
건설 계획을 갖고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도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미시도 기존의 시가지 외에 좀 먼 곳 부분 인동이라든지 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갈라 그러면은 대구에 지하철이 연장되는 것처럼 트램이라는 시설 또는 이 바이오모달 시스템이라는 이런 새로운 신교통 시스템을 저탄소 녹색 성장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시급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구미가 철도와 KTX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좋고 경부고속도로도 남구미, 구미, IC가 다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보면은 중앙고속도로는 다산 IC에서 빠져가지고 나오는데 그 길들도 굽이굽이 찾아오느라고 오늘 얼마나 제가 혼이 났는지 내비게이션 따라서 온다고 왔는데 유턴해서 하고 나니까 또 딴 길로 가고 이렇게 상당히 그 중앙고속도로에서 구미시를 접근하는 이 길은 엄청나게 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고려해서 다음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교통 차원에서 좀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지정된 토론자분들에 대한 토론은 이쯤서 마무리하고 이제 프로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십니까? 아마 역시 선진 구미 시민들이라 사양하시는 것 같고 시간이 1시간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누를 끼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으로 아마 말씀 안 하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분만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성전동에 안녕하십니까. 네 분 팬들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구미 시민의 한 사원으로서 이 기본 도시 계획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희 구미는 IT 도시이고 굉장히 도시가 잘 발전됐다고 구미 시민은 생각을 하는 바인데 역발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을 하면서 강동과 강서가 공업단지와 지금 주거지구로 나누어 있는데요. 천생산이라 하는 곳과 그 다음에 낙동강을 옛날 나룻배길 그걸 재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테마파크랑 낙동강의 나룻배길을 재현을 해서 천생산과 아울러서 어쨌든 관광fel터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안을 반영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그 계획안도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시민의 한 사람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마 다음 도시 기본계획 때는 조금 전 우리 시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예, 국장님 좀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다음 도시 기본계획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시간이 지난 관계로 제가 자꾸 독촉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오늘 용역사에서는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은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는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도청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신청할 때 조금 더 어려움 없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견이 있지만은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러워서 못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적어서 도시계획 과장님께 해주시면은 충분히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예, 1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만 장시간 여러분들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복원하고 있고 청생산에 마차골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에 계획이 들어갔고 내연되면 됐습니다. 그리고 연결도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또 역사 우울길이나 이 단단히 문화공원이 정책지혜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오늘 국장님들이 다 참석 모였기 때문에 제 사업에 하게 되더라도 그쪽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